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정한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재계층 분석에서 어떻게 집단 효과를 분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CA에서 집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인 다집단 잠재계층 분석과 다층 잠재계층 분석을 간단히 소개하고 아래 GLCA 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LCA 기초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동영상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고 LCA 분석을 위한 GLCA 패키지에 대한 내용도 기존 동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LCA에 관한 지난 2개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오늘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집단 내의 각 개체들은 타 집단에 속해 있는 개체보다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CA 분석에 있어서 집단 내 동질성과 집단 간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LCA 분석을 함에 있어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타 학교나 타 지역에 속해 있는 학생에 비해 학업 성취도의 편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종양 제거 수술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의 회복력 역시 타 병원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의 회복력에 비해 편차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CA에 있어서도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두 가지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드린 GSS08 자료의 낙태 합법화 관련 사례에서는 세 가지 잠재계층을 식별하였는데요. 첫 번째 잠재계층은 어떠한 이유든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집단이었고, 두 번째 잠재계층은 반대로 어떠한 이유라도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잠재계층은 의학적 필요 또는 윤리적인 이유인 경우에만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만약 이 예제의 집단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각 집단에서 식별되는 잠재계층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별로 식별되는 잠재계층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잠재계층의 출현율이 집단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인 집단에 따라 식별되는 잠재계층이 다른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수식은 다집단 LCA의 완전 자료 우도 함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수식에서 모형의 모든 모수, 즉 잠재계층의 출현율과 잠재계층별 반응 확률은 모두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단별 잠재계층의 해석이 달라지므로 잠재계층의 출현율을 집단 간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별로 식별되는 잠재계층은 동일하지만 잠재계층의 출현율이 집단별로 달라지는 다집단 LCA의 완전자료 우도 함수입니다. 이 수식에서는 잠재계층별 반응 확률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나 잠재계층의 출현율은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잠재계층별 반응 확률이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므로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계층별 반응 확률이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므로 집단 간 잠재계층의 출현율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 상황 중 첫 번째 경우처럼 집단 간 개체의 성격이 판이하여 서로 같은 잠재계층 변수를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앞의 두 상황의 모형을 비교하는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모형의 비교는 집단 간 측정 동일성 검증과 동일하며 이는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잠재계층별 반응 확률이 집단에 따라 다른 잠재계층 분석을 시행합니다. 이 모형을 모형 A로 칭하겠습니다. 둘째,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을 가정하고 잠재계층 분석을 시행합니다. 이 모형을 모형 B라 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형 A가 모형 B에 비해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높은지 검증합니다. 다음 장에는 우리가 측정 동일성을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LCA에서 집단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측정 동일성을 가정했을 때 LCA에서 집단 효과는 잠재계층의 출현율의 차이를 통해 나타나며
다음에 두 가지 LCA 모형을 통해 집단 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LCA 모형은 다집단 잠재계층 분석, Multiple Group LCA, 즉 MGLCA로서 집단이 잠재계층 출현율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효과로 가정하는 모형입니다. 이때 잠재계층 출현율은 고정된 못으로 가정합니다. 집단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두 번째 LCA 모형으로서 다층 잠재계층 분석, 멀티레벨 LCA, 즉 MLC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LCA에서는 집단이 잠재계층 출현율에 영향을 미치는 임의 효과로 가정하며 이때 잠재계층 출현율은 특정 분포로부터 생성되는 확률 변수로 가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집단 잠재계층 분석 MGLCA에서는 모수인 잠재계층의 출현율과 잠재계층별 반응 확률을 집단별로 다른 고정된 못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집단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층 잠재계층 분석인 MLC에서는 잠재계층의 출현율의 분포로 다양한 확률 분포, 예를 들어 정규 분포, 디리클렛 분포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분포의 가정이 잘못됐을 경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GLCA 패키지에서는 분포를 가정하는 대신 집단의 잠재계층을 도입하는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집단 내 개체들의 잠재계층의 출현율을 이용해 개체가 아닌 집단 수준에서의 잠재계층 변수인 잠재 클러스터를 새롭게 도입하여 집단 효과를 추정합니다. 이때 잠재 클러스터에 따라 잠재계층의 출현율이 달라지므로 잠재계층의 출현율에 미치는 집단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잠재 클러스터를 통해 비슷한 잠재계층의 출현율을 갖는 집단을 군집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형을 GLCA 패키지 사계에서는 Non-Parametric Multi-Level Latent Class Analysis라 칭합니다. 그럼 GLCA 패키지를 통해 다집단 잠재계층 분석과 다층 잠재계층 분석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LCA 함수 사용법입니다. GLCA 함수에는 여러 개의 argument, 즉 인수들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한글로 쓰여진 부분이 여러분의 자료에 맞추어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내용은 실제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제 코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GLCA를 활용해 분석할 실제 자료입니다. GSS08은 GLCA 패키지에 있는 자료로서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낙태에 관한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6개의 문항을 살펴보시면 첫 3문항은 낙태를 하게 되는 의학 또는 윤리적 사유로 생각되며 뒤에 3개의 문항은 사회 경제적 사유로 생각됩니다. 그럼 GSS08 자료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아래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S08 자료의 첫 5라인을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출력해 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6개의 문항은 yes 또는 no로 코딩이 되어 있고 6개의 문항 뒤에는 응답자의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수준 및 사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 MGLCA 모형을 적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S08 자료를 통해 집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집단 간 측정 동일성 여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R코드를 통해 3개의 LCA 모형을 적합했는데요. 잠재계층은 개수가 3개인 단순 LCA 모형 적합 결과는 LCA에 저장이 되어 있고 학력을 집단 변수로 하고 측정 동일성을 가정한 모형의 적합 결과는 MGLCA.inv에 측정 동일성을 가정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 결과는 MGLCA.var에 각각 저장하였습니다. 각 모형의 아규먼트들은 동일하나 뒤에 두 모형은 그룹 변수로 디그리를 추가하였으며 measure.inv라는 인수에 각각 true와 false를 기입하여 두 모형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measure.inv라는 인수는 측정 동일성을 가정할 것이냐는 정보를 나타내는 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모형을 GOF-GLCA 함수를 통해 비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F-GLCA 인수로는 비교하고자 하는 모형, 즉 LCA, MGLCA.inv, MGLCA.var를 기입하고 테스트라는 옵션을 통해 어떤 통계적 방법으로 비교할 것이냐는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카이제곱 분포를 활용한 카이스크라는 옵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부스트랩을 활용한 부트라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OF-GLCA 결과 해석은 GLCA 패키지에 관련된 앞선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OF-GLC의 결과를 간단히 해석해보면 모형 1과 모형 2 비교를 위한 카이제곱 검정 유의 확률은 0.00으로 두 모형의 적합도가 차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형 1 대비 모형 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 2와 모형 3 비교를 위한 부스트랩 유의 확률은 0.86으로 두 모형의 적합도가 차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형 2 대비 모형 3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장의 GOF-GLC의 함수를 통해 모형을 비교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검정과 동일합니다. 즉, 모형 1과 모형 2의 비교는 단순 LCA 모형과 학력을 집단 변수로 포함하여 집단 간 측정 동질성을 가정한 모형을 비교한 것으로서 집단 변수의 효과를 검정하는 것과 같은 검정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모형 2와 모형 3의 비교는 측정 동일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형 비교 결과 집단 변수를 도입하는 것은 유의한 효과가 있으나 측정 동일성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측정 동일성을 가정한 모형 2, 즉 mglca.inv가 가장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수 추정치입니다. 잠재 계층의 출현율, 즉 크기는 첫 번째 클래스가 약 46%, 두 번째 클래스가 약 19%, 세 번째 클래스가 약 34%로 첫 번째 클래스가 가장 큰 클래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추출된 클래스의 해석은 맨 밑에 나오는 Item Response Probability Table, 즉 반응 확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한 개체들은 6개 모든 문항에 대해 yes로 대답할 확률이 매우 높아 어떤 이유라도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한 개체들은 6개 모든 문항에 대해 no로 대답할 확률이 매우 높아 어떤 이유라도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클래스의 개체는 첫 세 문항에 대해서만 yes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윤리적인 이유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추출된 잠재 계층의 출현율이 집단, 즉 학력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가운데 테이블에 나타나 있습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첫 번째 클래스의 출현율이 커지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클래스의 출현율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낙태 합법화에 대한 지지 성향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GLCA 모형의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공별량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단순 LCA 모형의 공별량을 추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공별량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coif.inv를 false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GSS08 예제에서 디그리별 age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디그리와 age의 교호작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개체가 아닌 집단에 국한되므로 상대적으로 표준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GSS08의 예제에서 역시 공별량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별량을 추구한 모형의 추정 모수에 대한 해석은 GLC에 관한 지난번 동영상의 내용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층 잠재 계층 분석, MLCA를 활용해 분석할 실제 자료입니다. NYTS18은 GLCA 패키지에 있는 자료로서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담배 종류에 대한 흡연 경험에 관한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의 종류는 일반 담배, 시가, 씹는 담배, 전자담배, 물담배 이렇게 5가지가 있으며 각 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집단 변수로는 학생의 성별 또는 소속 학교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YTS18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집단 변수를 배제하고 일반 LCA 모형에서 잠재 계층의 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R코드를 통해 3개의 LCA 모형을 적합했는데요. 잠재 계층의 개수가 2개인 모형 적합 결과는 LCA2에 저장이 되어 있고 3개인 모형과 4개인 모형은 각각 LCA3과 LCA4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 모형의 아규먼트들은 동일하나 N클래스의 숫자만 2에서 4까지 다른 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합한 3개의 모형을 GOF-GLCA 함수를 통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옵션을 통해 어떤 통계적 방법으로 비교할 것이냐를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데요. 잠재 계층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GOF, GLC의 함수 결과값 해석은 역시 기존 동영상 강의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잠재 계층의 수가 3개인 LCA 3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저와 같은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따라 학생의 흡연 행태를 나타내는 잠재 계층의 성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LCA 모형의 집단 변수로서 스쿨 아이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종류가 45개에 이르기 때문에 다집단 잠재 계층 분석, 즉 MGLCA로 집단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45개에 이르는 학교를 소수의 잠재 클러스터로 군집화하여 추출한 클러스터의 집단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다층 잠재 계층 분석인 MLCA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미 NYTS18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집단 변수를 배제하고 일반 LCA 모형에서 잠재 계층의 수를 3개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변수의 잠재 클러스터의 개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본 슬라이드의 R코드를 통해 3개의 MLCA 모형을 적합했습니다. 잠재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인 모형부터 4개인 모형까지 적합하고 그 결과를 GOF, GLCA 합수를 통해 비교하였습니다. 각 모형의 아규먼트들은 동일하나 N 클러스터의 숫자만 2에서 4까지 다른 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GOF, GLCA 함수의 결과값 해석 역시 기존 동영상 강의의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잠재 클러스터가 3개인 MLCA 3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실행시켜 보시고 저와 같은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머리 함수를 통해 선택된 모형 MLCA 3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적합 모형은 Non-Parametric Multi-Level Latent Class Analysis, 즉 비모스 다층 잠재 계층 분석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잠재 계층의 수와 잠재 클러스터의 수는 모두 3개, 그룹 변수인 학교의 범주는 45개, 샘플 사이즈는 1734명, 그리고 추정해야 할 모수의 개수는 23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수는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등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수 추정치입니다. 잠재 계층의 출현율, 즉 크기는 첫 번째 클래스가 약 6%, 두 번째 클래스가 약 76%, 세 번째 클래스가 약 18%로 두 번째 클래스가 가장 큰 클래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이템 리스폰스 프로버빌리티 테이블, 즉 반응 확률을 살펴보면 추출된 잠재 계층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한 개체들은 5개 모든 담배 종류의 경험 여부에 yes로 대답할 확률이 매우 높아 모든 종류의 담배를 경험해 본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한 개체들은 5개 문항에 대해 no로 대답할 확률이 매우 높아 모든 종류의 담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클래스의 개체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만 yes로 대답할 확률이 높아 이 두 종류의 담배만 경험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변수인 학교에 대한 잠재 클러스터에 대한 해석입니다. 잠재 클러스터의 출현율, 즉 크기는 첫 번째 클러스터가 약 24%, 두 번째 클러스터가 약 30%, 세 번째 클러스터가 약 46%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클러스터에 속한 학교의 잠재 계층 출현율입니다. 이 표를 통해 집단에 따라 잠재 계층, 즉 담배에 대한 경험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경험해보지 않은 집단인 두 번째 클래스의 경우 세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학교들이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학교들보다 월등히 많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클러스터 1에 소속한 학교는 다양한 흡연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집단으로 해석되며 모집단의 약 24%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클러스터 2에 소속된 학교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집단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3에 소속된 학교는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학교의 집단으로 모집단의 약 46%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3에 속한 학교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학교들보다 담배 경험이 없는 클래스의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 학교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타 학교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흡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MLCA를 통해 계산된 사후 확률은 자료의 개체를 잠재 계층의 각 범주에 할당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을 잠재 클러스터의 각 범주에 할당할 수 있게 하는데요. 사후 확률은 각 개체 또는 각 집단이 특정 잠재 계층 또는 특정 잠재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LC의 분류 확실성의 정도가 높을 때 각 개체는 하나의 잠재 계층 범주에 속할 확률이 크고, 또한 각 집단은 하나의 잠재 클러스터의 범주에 속할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 예제의 사후 확률을 출력하고 이를 통해 각 개체를 잠재 계층의 범주로 어떻게 할당하는지, 또한 각 집단을 잠재 클러스터의 범주로 어떻게 할당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의 사후 확률은 포스트 달러 클래스라는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쿨 아이디가 D3, C3, DC인 학생들의 잠재 계층 소속 확률을 출력하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결과와 같습니다. 각 집단의 사후 확률은 포스트 달러 클러스터라는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45개의 각 학교의 잠재 클러스터 소속 확률을 출력하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결과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D3, C3, DC의 스쿨 아이디를 갖는 학교는 약 99%의 확률로 첫 번째 잠재 클러스터에 속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집단 효과 분석을 위한 잠재 계층 모형인 MGLCA와 MLCA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두 모형의 분석을 위해 R 패키지인 GLCA의 활용법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